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2일 오후에서 일정을 앞당겨서 2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서 평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갈 때도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역인 동당까지는 승용차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특급 열차편을 이용해서 북한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중국을 방문할지 시진핑을 만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북 회담의 결렬로 굉장히 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어제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약 10시간 만에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나와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가 아니었다. 일부 제재 해제를 우리는 요구했을 뿐이다. 라는 굉장히 글쎄요, 조금 굉장히 뭔가 초라해 보이는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들이 주장한 것이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취해졌던 2016년, 2017년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그것들을 해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 북한은 일부 제재를 요구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곧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와 같은 것입니다. 석유, 석탄, 북한의 노동력 수출 금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제재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풀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일부 제재가 아니라 금강산 재개, 개성공단 재개,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전면적인 대북 제재를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일부 제재를 요구했을 뿐이다 라는 말로써 지금 북한은 거짓 전술,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결과는 실패로 돌아간 회담이 되었고, 돌아가는 김정은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의 관영 매체들, 이번 회담을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있으면 북한과 그리고 김정은이 이번 회담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 결렬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담의 이모저모를 굉장히 열렬하게 보도했었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지금 회담이 결렬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보도하고 있을까요? 예, 아닙니다. 지금 회담이 결렬된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노동신문이 지금 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 네, 조선중앙통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 그리고 확대회담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 정상이 두 나라 사이에 수십 년간 지속된 불신과 적대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역사적인 노정에서 괄목할 만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북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12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도출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듣고 실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양국 정상이 북미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난관과 곡절이 있지만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지혜와 인내를 발휘해서 함께 헤쳐나간다면 북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또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여기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을 하네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지금 계속 서로 신뢰, 존중, 대화만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통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 길을 오가며 이번 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서 사의를 표했다.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혀 회담이 제대로 어떤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담이 결렬됐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죠. 그리고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저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회담이 결렬됐다. 이런 내용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 결렬 이후에 나왔던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가졌던 기자회견 내용도 전혀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중앙통신 지금 회담 결렬이 됐다라는 것을 애써 지금 숨기고 있는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노동신문도 똑같습니다. 노동신문 굉장히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손잡고 악수하고 걸어다니고 산책하고 이런 사진을 13장이나 배치하고 1~2면에 기사를 싣고 있지만 회담 결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의 긍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앞세워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글쎄요, 회담 실패를 전하기가 어렵겠죠. 예, 북한이란 사회에서 정말 유일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수령, 네, 김정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마치 절대자와 같은 김정은이 회담을 어떤 실패할 회담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회담이 결렬됐다라는 것을 전혀 지금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또 이번 그 회담에 대해서 이번 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새로운 상봉을 약속했다. 이번 회담이 조미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회담 결렬, 그 다음 역시나 새벽에 가졌던 기자회견 전혀 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실패가 된 것이 지금 북한 내부에 전해지는 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들이 어떻게 대서특필을 해왔느냐. 네, 노동신문은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회담을 위해서 북한에서 출발할 때부터 또 도착해서의 이모저모를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정말 애국 헌신의 대장정이다. 네, 그리운 우리 원수님 안녕히 다녀오시라. 이런 사설을 실기도 했고요. 역사적인 외국 방문길, 온 나라가 큰 격정에 휩싸였다. 돌아오시면 승리 보고를 해드리자. 이런 식의 대대적인 보도를 했었습니다. 또 노동신문이 출발 때 한 25일쯤에 낸 보도를 보면은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지난해만도 특출한 정치 실력과 탁월한 외교 지략으로 조선반도 정치 정세 흐름을 주도하시며 지구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변들을 연이어 안아오시고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 수호를 위한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셨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또 최고 영조다 동지께서 이어가시는 애국 헌신의 대장정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앞당기고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는 이러한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운 우리 원수님 이런 기사에서는 일일 천추로 기다리던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소식에 접한 온 나라에 더더욱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일렁인다. 온 나라 인민의 마음과 마음들이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는 먼 이국 땅으로 끝없이 달리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웃지 못할 이러한 기사를 싣고 있는데 이러한 온 인민의 마음을 줬으나 그 마음에 지금 아무것도 화답하지 못한 빈손으로 지금 돌아가는 김정은입니다. 지금 이 보도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북한이 정말 이번 정말 대북 제재에 사활을 걸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대적인 정말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서 이런 대대적인 보도를 해왔었고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북 제재에 굉장히 사활을 걸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이런 보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지금 북한 경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또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북한 경제 얼마 전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펴낸 그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북한 경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 2017년부터 유엔에서 연속으로 채택되었던 이 4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더욱 그 내용이 강화가 돼서 2397호에는 연간 원유 그리고 정유 제품 공급을 각각 400만 그리고 50만 배럴로 400만 그리고 50만 배럴로 이렇게 제한을 했었는데, 또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도 24개월 내에 송환토록 이렇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담겼죠. 또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검색 그리고 억류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위협으로 그리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는 중국 해관 통계를 인용을 하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이 전년에 비해서 87.3%가 감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감소하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게 되죠. 이것은 어떤 북한의 구매력 악화로 이어지고 또 시장 거래.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약 500개의 장마당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북한 당국에서도 거의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장이 있으나 이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시장 장마당에 투자를 하는 중산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북한 안에서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 이 외에도 대중 수입도 32.7%가 감소를 했고요. 수입이 감소하면 그만큼 또 북한의 어떤 산업 생산 위축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북한 대외무역의 어떤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 중국과의 교역이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었다. 이것은 굉장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진 북한 경제 상황, 2018년 북한 국내 총생산은 약 마이너스 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김정은식의 어떤 뭐 자력갱생 이런 식의 경제 정책도 내부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에 정말 북한이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북한이 뭐 만족할 만한 비핵화 조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 가져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 미북 회담의 결렬로 정말 북한 내부적으로는 뭔가 경제가 워낙 이렇게 지금 어렵다 보니까
김정은의 위상이 굉장히 흔들리는 이렇게 내부 균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미북 회담 결렬로 북한 주민의 고통도 더해지고 또 김정은 또한 매우 곤혹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